아우 덥다. 어서오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우 엄청 덥네요 오늘도. 와 완전 덥다 진짜. 제가 오늘 고기를 먹고 왔는데 배가 터질 것 같네요. 덕분에 실제로 배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민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육감에 의해서 화장실을 들리고 온 게 걸렸는데, 아유 오소가리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어서오십시오. 아우 배 터질 것 같아요. 이제 저녁 때 드셨죠? 에어컨 큐 하고 싶은데 장염 걸렸다고요? 덜 익힌 고기 드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겠네요 송다리님은. 스위프트는 세틀먼트를 뭐로 하냐는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스위프트는 세틀먼트 못합니다. 못해요. 스위프트 GPI는 페이먼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먼트를 하기 위한 메시지만 메시지 그런 거죠. 전화로 비우면 안 되지 스위프트 GPI는. 어쨌든 그 메시지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 누군지, 받는 사람의 계좌는 어느 은행의 계좌번호 따따따따따따 뭔지, 그리고 이 돈을 보냄에 있어서 만약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니까 환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피아트가 컨버팅 된다. 그러면은 그 환율 FX 레이트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정보들을 포함을 해갖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돈을 움직이는 거는 프리펀딩 돼 있는 돈 갖다가 그냥 정산하는 거예요. 은행끼리 프리펀딩 된 돈으로. 그래서 프리펀딩 돼 있는 돈이 있다고 하면 거의 리얼타임으로 세틀먼트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서로의 계좌에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실제로 페이먼트로 처리한 돈들을 그냥 뿌라 마이너스 하면 되죠. 디지털이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금융은. 친구님 계세요? 계시구나. 아니면은 이제 은행들 간에 직접적인 서로 환거래 계약돼 있으면 서로 이제 노스트로, 보스트로라고 부르는 계좌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돈을 프리펀딩 해놔서 그걸로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3자를 거칩니다. 아까 스탠다드 차리르 은행 설명할 때 보셨지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주고받는 은행이 서로 계좌를 만들어 놨을 경우, A는 파란색으로 표기해야겠네요. 자, 여기에 파란색 은행 A에 계좌가 있고, 이 B 빨간색 은행이 A 은행에 이렇게 계좌가 있을 경우 서로 이거를 계좌 안에서 뿌라 마이너스해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로의 이런 환거래 계약이 없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노란색으로 표기할게요. LP라고 줄여 쓴다고 했죠. 이 LP가 양쪽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은 이럴 때도 세틀먼트 가능하겠죠. 어떻게 가능하죠? A가 보낼 돈이 만약에 보내고 싶은 돈, B한테 보내고 싶은 돈이 100달러예요. 그러면은 이 LP가 A 은행이 갖고 있는 계좌에 100불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LP가 B은행에서 이 자기 계좌에 있는 돈에서 마이너스 100불 정도 시켜주고, 실제로 돈을 받을 사람이 C 요 계좌라고 하면은 B한테 여기 계좌에다 플러스 100달러 해줘라 이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세틀먼트 가능하겠죠. 이것도 결국에는 프리펀딩입니다. 방식이. 다만 이제 제3자가 프리펀딩 해놓은 돈 갖다가 굴리는 거죠. 아니 친구님 아까 개라고 하셔갖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본 건데. 계세요? 네. 팬 가입하라고요? 누구? 친구님 팬? 어디에서 가입하는 거죠? 팬의 혜택은 뭡니까? 가입하면?
네, 월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또 혼자 맛있는 거 먹었네. 참외 먹고 오셨대. 네, 못 봤네. 이거 깜빡 넘어갈 뻔했네. 야, 혼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구만. 참외 맛있겠다. 저는 복숭아 주문했어요. 내일 복숭아 오면 복숭아 먹어야지. 아, 부산 갈매기님 닉네임 보니까 갈매기살도 먹고 싶다. 리터성 만원 가면 파인트 100명? 그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파인트가 몇 가지 들어가죠? 아이스크림? 3가지? 아니 뭐야? 아니 저 오늘 왜 말만 하면은 그 AI 음성 비서들이 다 호출되죠? 지금 빅스비가 호출됐었어요. 오늘 왜 이러지? 추첨은 팩토리. 제가요? 알겠습니다. 그죠? 저녁에는 치킨이죠. 맛있게. 갈매기살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사실은 고기 먹고 왔어요, 이미. 예. 힘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러게요. AI 친구들이 오늘은 반응이 좀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뭐야? MT? 야, 얘네 포맷 바꿨네. XML로 바꿨네요, 포맷. 그래, 열심히 바꿔라. 예. 괜찮습니다. 예, 주신 걸로 생각할게요. 마음만 받아도 실제로 받은 것처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미리 설명할게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퍼드나 소설들이 너무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MT라는 포맷이 어떤 포맷인지 처음 봐서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XML이라고 하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그냥 기술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TML이라는 방식 아시죠? 하나의 표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웹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웹페이지 같은 거 표현하는 데 있어서 HTM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일례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HTML 시작하려면 끝났을 때는 이렇게 표기한다. 예를 들어서 헤드, 타이틀이라던가 여러가지 정보 기입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서 헤드 슬러시로 끝난다. 이런 그냥 약속이 있어요. 약속.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약속으로 돼 있는 정의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타이틀은 팩토리 짱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 종료. 그냥 이런 약속되어 있는 건데, XML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표준인데 그걸로 이 스위프트 보인들 메시지 보내는 이 솔루션의 포맷을 이걸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설마 누가 이걸 갖고 또 이걸 리프사의 솔루션과 인테그레이트 통합하는 거다, 또는 스위프트가 이제 리프 솔루션 압도해서 망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역시나 암호화폐 파는 사기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덥긴 진짜 덥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설명드렸고요. 자, K님 질문 주신 거 알겠습니다. 사기판이라는 용어는 자제할게요. 자, K님이 질문 주신 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엑스라피드 관련 질문이신 것 같은데, 엑스라피드를 써도 결국엔 XRP를 거래소에서 바꿔주고 은행에서 프리펀딩이 돼 있어야 은행에서 돈 내주는 거 아니에요? 질문 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온디맨드 형태라고 부르는 건데,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미국 달러 보내고 100달러 보낼 거고, 만약에 도착하는 국가가 이 멕시코다 그러면 여긴 페소죠. 멕시코 페소인데, 자, 이 100달러를 여기 암호화폐 거래소 보냅니다. 오늘은 비트스탬프라고 할게요. 미국 쪽 달러 처리하는 거래소를. 그럼 비트스탬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100달러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XRP를 사갖고 이걸로 바꿉니다. 바꾸고 나서 이 멕시코에 있는 빗소로 XRP를 고스란히 보냅니다. 그럼 이 도착한 XRP는 어떻게 됐냐? 빗소가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주냐? 요 친구로 바꿔줘요. 멕시코 페소로. 예.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멕시코에 있는 리플렛 멤버한테 바꾼 이 피아트인 멕시코 페소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리플렛 멤버가 그걸 받아다가 실제 돈을 받을 수취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프리펀딩 된 돈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예. 필요 없습니다. 아예 차트에 너무 꽂혔어 친구님은. 자, 그래서 케임님 질문 주신 거는 이걸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 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기사 부분이 자꾸 나와갖고 그 한 가지 볼까요? 기사? 이 질문을 오늘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뭐냐면 신한, 우리 치고 리플 치면은 아마 안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때려치웠다 막 이런 거. 어딨지? 이런 부정적인 거. 자, 이 기사는 2019년 5월 9일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리프사 솔루션 엑스커런트를 테스트한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기사로도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기사는 이제 그렇게 진행했던 것과 달리 마치 앞으로 쓰게 되는 게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전망을 담은 기사인데, 내용을 보시면 써있죠. 주된 배경은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업계 한 관계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비용을 너무 크게 요구하고 있고, 은행 쪽에서는 이거를 초기 상태라고 보고 약간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거에 비해 금액이 너무 비용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마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최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참 뭐라고 답변 드리기 힘든데, 그냥 제 말을 빌리지 않고 그 컨퍼런스 같은 데서 리프사 직원이 한 얘기를 빌을게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좋을 것 같네요.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가 딱 제격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갑시다.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던 동영상이네요, 보니까. 자, 보시면은 MPE 2019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 머첸트, 페이먼트, 뭐 엔터프라이즈, 뭐 그런 약자일 것 같네요. Can you all hear me? Can you hear me? 들려요? 뭐 이러네. 자, 보시면은 이 사람은 캐시 크레독이라는 사람이고 여자예요. 여자고, 지금 보시다시피 메이저 오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비즈니스 개발 관련된 메이저급입니다. 뭐 과장, 우리나라 걸로 보면 뭐 과장 또는 뭐 차장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발표를 한 건데, 보시면은 저게 언제 있었냐면 날짜를 좀 볼게요. 언제 있었던 건지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야지 저기에서 나온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건지 알 수 있죠. 이 MP 2019는 여러분들 언제 있었냐면, 날짜를 한번 볼게요. 언제 했었냐? 2월에 했었네? 맞나? 그렇게 오래됐어? 오버뷰. 올해긴 올해인데 2월에 한 것처럼 표기가 되고 있네요. 진짜 2월에 했나? 날짜가 안 보이죠, 왜? 날짜를 보고 싶은데 날짜가 안 나오네요. 앤트니 워라 어서오세요. 날짜가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날짜를 알고 가야지 좋을 것 같은데, 진짜 2월에 있었나? 이게 종류가 여러 개인가 보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2월에 있는 게 맞네. 여기 적혀 있었네. 제가 뻘짓했네. 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5달 정도 지났는데요. 이러면은 저기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좀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림을 좀 비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발표를 했으면은 리프사의 고객을 명기했을 거거든요. 나와라. 얘네가 리프사가 보통 발표하면은 리프사 고객들을 명시를 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얘네 패턴으로 봐서 했을 겁니다. This happens. 엑스비아 설명하고 있고요. 언제쯤 나오려나? 나온다. 나왔죠? 자, 이게 얘네가 항상 이걸 해요. 본인들의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를 주요 고객들을 명시하는데 여기 있거든요. 네. 이 그림으로 그 질문 계속 오는 거 대체할게요. 이 그림으로써. 네.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언제나 그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 관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그림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무조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리프사 무슨 삼국지로 비유하자면 도원의 결의를 해갖고 리프사, 여기에다가 이제 리프사를 하나 쓸게요. 리프사가 막 유비고 신한과 우리가 각각 관우 장비여갖고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간에 죽겠다, 도원의 결의 한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관계는 뒤집힐 수 있어요. 진짜로 빠이빠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산탄데르나 스탠다드 차리를 뭐 시아문에 다 똑같아요. 예,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리프사의 케이스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되게 더 걱정하고 우려를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삼성전자나 애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거예요. 영원한 우방은 없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 회사가 애플 또는 삼성전자와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겠다,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 평생토록 이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비즈니스에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리프사가 허접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회사는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들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리프사 적대하고 있거나 리프사의 고객이 되지 않겠다, 리프사를 또는 되게 괄시하고 허접했다고 평가했던 애들도 오히려 리프사의 고객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얘기한 케이스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코인베이스. 리프사의 고객은 아니지만 XRP 맨날 막 암호화폐도 아닌 이상한 거 막 허접하다고 까대더니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상장했죠. 상장하고 나서 리프사도 공식 코멘트 했죠. 우리는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려고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이 상장해줬다고 대놓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승리한 거죠.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XRP 깠지만은 결국엔 본인들한테 XRP를 상장해서 거래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결국에 상장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리프사의 부정적인 친구들도 지금 코인베이스처럼 결국에 오히려 본인들이 리프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상장시켜주는 이런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친구들은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어디 있을까요? 이 페이먼트 하는 거 검색으로 찾을까요? 검색으로 찾아야겠네. 빰빰빰빰 코인베이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면 나오려나요? 여기 있죠? 자, 보이시죠? 코인베이스에서 공식적으로 이 USD 서클이라고 해서 서클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달러형 그리고 XRP 두 개를 인터내셔널 샌드머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로서 활용하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 놨죠. 물론 이거 XRP는 아닙니다. 근데 그 방식을 이용해서 해외로 송금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이 페이지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XRP의 빠른 속도랑 이런 거 인정한다는 거죠.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성이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왔네. 아이 귀여워라. 시간 아까우니까 보내드릴게요. 잘 가요. 네, 오라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잖아 이거.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성장님이 질문 주신 건데, 원래 안 쓰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거래소가 충분히 안전해서 따로 지갑에 안 넣으시는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면은 그런 맥락이죠. 하드웨어 월렛이 이제 잘못 오인하시는 게, 하드웨어 월렛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서로 소프트웨어 월렛에 보관하든지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든지, 또는 이런 특별한 소프트웨어 없이 그냥 XRP 레저 자체가 원래 보관할 수 있는 구조, 개인 계정에 그 구조를 띄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쓸 줄만 안다면 그냥 개인 계정 만들어서 본인이 보관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관을 할 수도 있겠죠. 이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이해하고 본인한테 성향, 본인 패턴에 맞는 거를 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 월렛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고 일부는 개인 계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저는 하드웨어 월렛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치알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님 매일 계시다고. 워라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치알님. 저는 똥토리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저를 잘 알고 있어요. 얘기해주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갔다 온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막. 너무 예리해. 너무 알면 다치는데.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야, 이거 자 30%님이 질문 주신 건데,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분명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세계대전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린 거냐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는 이 세계대전에 어디에도 끼지 않는 약간 중립국으로서 전쟁에 영향을 안 받는 국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블록체인 노드들은 그 레저 기록한 것들이 삭제 안 되고 잘 보존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블록체인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분산 보관이잖아요, 서로. 그죠? 만약에 그 레저에 기록되어 있는 트랜잭션들이 뭐 어떤 노드 간에 어느 정도 잘 보존이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뭐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까요? 비트코인 관련해 갖고 노드들이 전부 다 파괴돼요, 전 세계에 있는 게. 그러면 기록 자체가 다 사라지니까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남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RP 레저 기준으로는 그 리플노드라고 부르는 게 존재하죠, 원장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노드가 세계의 그런 대전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고 원장이 살아남는다, 잘 보존을 해준다,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종이돈으로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폭탄 맞고 이러면은 그 뭐 불에 불살라지고 또는 분실하고 이래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은 그 돈만큼은 안전합니다. 또는 시중은행, 상업은행, 중앙은행들조차도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 기록이 날아가면 그거 하나 날아가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뭐 백업본은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갖고 있을 테지만 그 백업본조차도 어디에다가 되게 이격된 거리에 보관하고 있는 그 백업본조차도 날아간다고 하면은 더 이상 복구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특징은 분산 보관이죠. 무결성을 보증해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뭐 암호화폐가 떡상한다 이런 거는 감히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건 진짜 누구도 맞추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 노드만 살아있다면 그 기록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암호화폐는 잘 보존이 되겠죠. 근데 뭐 만약에 30%님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굴러갈 것 같습니까? 또는 암호화폐가 떡상하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이제 질문 주신 거라면 저도 몰라요. 감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중대한 일로 보입니다. 혹토리 아니고 똥토리인데? 저 똥토리인데? 저 그게 벗어났어요. 치질 말고 저는 이제 응아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응아 팩토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변이었다고요? 네. SBI 때문에 화나신 분 계시네. 네, 저도 좀 화가 나는데 도대체 언제 소식을 전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하 벙커 파라고요? 진짜 웃긴다. 아, 직장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네. 근데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잘 승화를 시키세요. 요즘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진짜 머리 빠지고 되게 몸 안 좋아진다고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본인만 손해야.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제가 알면은 말씀드릴 텐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떨어지면 추매하냐고요?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건이 되면은 지금 가격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싶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건이 안 돼요 지금. 그쵸. 키타오 할배가 마치 그 유체이탈 화법을 하죠. 그 트위터 하는 거 보면은 SBI 관련된 뉴스가 마치 제3자 소식인 것처럼 트윗을 하죠. 굉장히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이 이게 되게 재밌어요. 키타오 할배. 쭈쌤님 오라 어서오세요. 스카이넷 등장. 그럴 수도 있죠. 탈모빔? 헐. 아니요, 키타오 회장 SBI 회장인데요, 여전히. 나갔어요? 똥사이피 팩토리 3일을 해줍니다.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키타오 회장이 나갔다고요? 처음 듣는데? 이건 뭐지? 비자 CEO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Coming soon. 미팅을 또 갔나 보네요. IMF가. 뉴에그? 뉴에그 뭐가 있는지? SBI는 진짜 언제쯤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잠수 타고 있는 걸까요? 이 친구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왜 잠수 타고 있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 말이 없네요. 이거 아주 그냥 혼나야겠어요. 이거 정신 못 차리지. SBI 혼나야겠어. 네, 변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내용이 바뀐 것도 없고요 딱히.
예, 바뀐 게 없죠, 내용이. 공지사항도 그대로고요. 예. 언제 도대체 하려고 이것들이 진짜 이런 나쁜 예. 아, 그래요? 조용할 때 일을 꾸미고 있는 건가요?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내 꿈은 태사님 거 같이 얘기해볼까요? 빵형이 요즘 들어 공중파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언론에서 리프사를 이렇게 불러다가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리프사가 먼저 접근해서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최근에 보면은 그 블룸버그 관련돼서 인터뷰한 것도 그 리프사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레스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언론을 상대할 때 사용하는 그 본인 룸, 전용 룸 같은 거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블룸버그에 직접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프사 CEO가 가갖고 인터뷰한 것도 어제 같이 봤었죠. 그게 저는 블룸버그에서 리프사랑 꼭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들이대는 것보다 리프사가 먼저 들이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리브라 건이 터졌으니까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갖고 언론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회로 잘 삼아갖고 리플렛 멤버도 팍팍 늘리고 고객들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그저 홍보성이죠. 이거를 통해서 좀 리프사 사업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VC에요, VC.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되게 디테일한 걸 알고 계시네요. 나단조님이 질문 주신 거 설명드릴게요. 고팍스 거래소가 세계 최초로 IS 27001 정보보안 국제 표준 인증 획득했고 ISMS 업계 최초 인증 받았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전한 거래소를 찾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단조님의 질문의 핵심 사항을 보면은 일단은 고팍스라는 거래소가 이 세계 정보보호 관련된 인증인 ISO 27001을 인증받았고, 그리고 국내 전용 인증인 ISMS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거 받으면 안전한 거래소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맥락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하나의 거래소를 소환을 할까 합니다. 우리 비썸 친구 소환을 할 거고요. 자, 비썸 친구 어서오세요. 분명히 이 친구도 인증받은 거를 어디에다 자랑해놨을 겁니다. 어디에 자랑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랑도 안 해놓나요? 이 친구도 인증도 못 받았나? 어디 보죠. 회사 소개. 야, 너희 정보보안 인증 못 받았어? 못 받았니 설마? 진짜? 리얼리? 진짜 못 받았어? 이거 BTC 코리아구나. 이거 필요 없고. 보통은 인증받으면 인증마크 여기다 박아놓거든요? 야, 인증 못 받았어? 아닌데?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 뭘까요? 되게 아리달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진짜 당황스럽다 너희. 그냥 기사 검색으로 보겠습니다. 비싼 홈페이지에서 보고 싶었는데 아유 잘못 썼다. 자 보이시죠? 네. 자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인증마크 달아놨을 줄 알았는데 홍보를 안 하네요. 자 기사 열리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31일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빗썸이 야 이거 기사도 좀 잘못 쓰긴 했다. 이거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아무튼 잘못 썼어요. 어쨌든 국내 정보보안 체계 인증하는 ISMS 인증을 받았다고 하죠. 자 근데 이렇게 작년 12월 31일 날 인증받은 빗썸이 아마 올해 해킹 당했죠? 작년에 해킹 당했네요? 올해 해킹 당했죠? 빗썸 해킹 언제였죠 시기가? 3월달이죠. 자 다시 봅시다. 작년 12월 31일쯤에 ISMS라는 정보보안 인증체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받고 나서 3달 뒤에 해킹을 당했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죠? 정보보안 인증체계는 어떠한 기준들을 정해줘요. 예를 들면은 뭐 120개면 20개 항목들을 정해갖고 이 항목에 대해서 됐냐 안 됐냐 yes or no. 사실 단답형으로 평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120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느냐 이걸 통해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이 항목들이 다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 인증을 해줘요. 예를 들면 ISMS 또는 국제표준인 ISO 27001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을 만족하면 이 인증을 줍니다. 근데 이 인증을 주는 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정해놓은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그 기준이 만족이 되면 주는 거지 해킹을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 같은 거래소만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거를 너무 오해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럼 팩토리님 이 인증이란 건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군요. 사기 인증서군요. 가짜 라이센스나 다름없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 국내 그 인증체계인 ISMS 그리고 국제 표준 인증체계인 ISO 27001 근데 사실 내용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국내용인 ISMS 인증체계는 사실 국제 표준인 ISO 27001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예요. 국내에 맞게 형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이 됩니다.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뭐 국제든 국내든 인증은 그 기준 항목들 있잖아요. 적어도 그 안전한지 안 한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정해놓은 기준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지만 해커들은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그거를 뚫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킹이란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물병이 있어요. 물병이 있는데 다 튼튼해요. 이 물병 전체가 다 튼튼해요. 하지만 이 튼튼한 물병 어디에 조그마한 데라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갖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해킹할 수 있는 겁니다. 해킹을 절대 안 당하려면은 완벽해야 돼요. 완벽. 그 어느 것도 허점이 없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허점도 없어야 돼요. 그저 완벽해야 돼요. 완전 무결. 그러지 않으면은 해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해킹은 시스템적으로 완벽해도 직원들이 취약하면은 사람 때문에 해킹 당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그 해킹 기사 보면 직원들이 낚시 메일 읽어갖고 바이러스 걸려서 해킹 당한 거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병 컵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벽은 단단해. 외벽은 단단해요. 단단한데 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이쪽에서 낚싯줄을 던져요. 이쪽으로 슉 던져요. 그거를 물어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내부에 있는 PC가 바이러스에 걸린다? 그럼 내부에서 이 PC를 거점 삼아서 막 침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킹을 당하는 거죠. 해킹에 대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막 해킹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멘트를 벽에다가 페인트 바르는 것처럼 벽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다 바르면은
뭐 해킹 안 당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그런 맥락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정보보안 인증체계 받아도 얼마든지 해킹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래소가 안전한지 보실 때 그 인증체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만 놓고 보시면은 좀 힘들어요.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인증체계를 안 받은 거래소보다 받은 거래소가 안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인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해킹이 안전한 거래소다 라고 오해하시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지금 빗성 케이스를 보여드렸죠. 인증 받고 나서 3개월 후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완전 무결하지가 않아요, 인증 받았다고 해서.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공감되네요. 이 손가락인가요? 이 가운데 손가락 아니겠죠? 뭐 아무튼 닉네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에 공감돼요. 완벽한 보안 없어요, 세상에. 해킹을 절대로 안 당하는 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사기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해킹을 절대 안 당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주장은 전 믿을 수 없어요. 해킹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울 뿐이냐의 문제지 절대 안전한 건 없어요. 리플 어디 가고 있어요? 어디 가죠? 어디 가나요? 네. 자, 그래서 해커들 채용해서 해킹을 안 당하는 조건을 연봉 3배 주고 일시키면 되잖아요 하는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내 꿈은 태사님 질문상인데 해커들을 채용해서 해커들을 막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요? 해킹을 잘하지만 해커를 막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해킹을 잘하는 것과 막는 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해커라고 하는 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해킹에만 능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만약에 본인이 막는 입장에서, 해커를 막는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구멍은 잘 찾을 거예요. 구멍, 이 세부적인 구멍 찾아다니는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해킹 안 당하려고 이 구멍들을 하나하나 맨날 뒤집어서 찾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이 설계를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컵을. 당연히 후자가 효율적이죠. 네. 해킹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약해요. 이게 설계를 못해요. 이 아키텍처를 설계를 못한단 말이에요, 안전한 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해킹을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해커를 막는다. 네, 이런 구멍은 잘 찾을지 몰라도 애초에 근본적으로 안전한 컵을 설계하는 거를 못합니다, 대개의 경우. 근데 이거를 동시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자입니다. 나는 해킹도 잘하는데 이런 안전한 시큐어한 그런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이것도 잘하는 사람은 능력자예요. 둘 다 잘하는 거는.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사람을 쓰는 게 효율적이죠, 기업에서. 네. 그래서 해커들 채용보다는 이쪽을 많이 신경을 쓰죠. 자, 오리노글님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크립토크가 어그로 끄는 찌라시는 스위프트와 리플 사용한다는 빅뉴스 아닐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맥락의 소문들에 대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죠. 예. 뭐 스위프트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부전의 맹세를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스위프트 이 협회가 망하는 날까지 혹여라도 리프사 뭔가 협력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 협회가 자결을 하겠다, 이런 부전의 맹세 같은 걸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위프트가 리프사 뭐 파트너 관계가 된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 가능성은 정말 작아 보이긴 하지만 0%는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지만요, 자, 아무리 가능성이 0%는 아니라고 해서 뭐 아직 근거도 없는 거를 그냥 야 왠지 촉감이 좋아, 육감이 생겼어, 나의 육감에 의하면 왠지 스위프트가 리프사랑 일하는 것 같아, 리프사의 솔루션을 쓰는 것 같아,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뭐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근거도 없이 그냥 느낌 팍 온다. 아, 느낌 왔어, 끝났어 해갖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거를 계속 파면서 연구하고, 사실 연구할 거리도 없죠. 근거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시간이 흐른 뒤에 어차피 밝혀지겠지 라고 접어두고 우리가 좀 더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이건 명백하게도 후자가 낫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런 생각 해봤자 더 이상 발전도 안 되고 어차피 그게 사실이라면 시간이 흐른 뒤에 밝혀질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주문 외우듯이 스위프트는 리프를 쓰고 있을 거야, 리프사 파트너일 거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차피 시간이 흐른 뒤에 밝혀질 텐데, 그죠?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소식들 보면서 리프사가 잘 하고 있는지, 리프사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거를 보고 있는 게 낫죠. 시간이 아깝죠, 그러기에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가능성 0%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굳이 그거를 얘기해서 뭔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혜택이. 그래서 저는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뒤로 제껴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래요. 차라리 차트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문 외우듯이 그런 소리 막 XRP는 피닉스 코인이야 이 얘기 계속 반복해서 주문 외우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또는 리프사 소식들 다른 걸 보면서 리프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는 게 낫지, 그거 백날 외워봤자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 육감과 촉각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간 아깝지. 그래요. 이런 측면은 도움됩니다. 이것도 공감합니다. 오리너굴님.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힘이 들다, 약간 긍정적인 것만 보고 싶어, 설사 이게 마약일지라도 일단 지금 너무 힘드니까 마약 섭취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분은 그게 필요하니까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는 본인 판단에 따라가세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마약은 YG에 문의하라고요? 송다리님 큰일 나시려고, 소송당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나시려고 그래요. 졸피디. 이게 끝이에요? 이호님 말씀하시는 거? 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인가 보네요. 어느 유명 유튜버 리플을 깊게 공부하지 말라는데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하시면 되겠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은 뭐 하시나요? XRP와 리플을 얘기할 때 굉장히 궁금하네요. 무슨 얘기를 할지,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공부하지 말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켜보시면 뭐가 맞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리플 무조건 간다고 걱정 노노라고요? 그쵸. 그러면은 그 말이 맞다고 하면은 그 방송을 보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거 방송 봐서 뭐합니까? 그 시간에 미리 미래를 설계하면 되죠. 자, 어차피 내가 부자가 될 건데 부자가 되면 뭘 할까?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리스트, 본인이 하고 싶은 리스트 작성하면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면 되죠. 어차피 성공할 건데, 어차피 가격 오른다고 하는데 일단은 전 재산도 몰빵해주고, 그 말이 맞다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차피 성공할 거라는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문제예요, 이거는. 아, 공부하면 너무 빠져든다고요?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공부를 해서 냉정한 시각이 생겼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공부하다 보니까 막 XRP에 반했어. 나는 이성보다 XRP가 훨씬 좋아. XRP 내 사라. 너만 있으면 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코인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코인과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라고 봐요. 이거 사랑에 빠지면은 진짜 냉정한 시각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리플사와 XRP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순간 무조건 좋게 보일 겁니다.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네. 이거 괜찮아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개인들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요. 그러니까 확신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거잖아요. 리플사 XRP가 성공할 거라고 확실하게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의미잖아요. 신념이잖아요. 괜찮아요.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면이 그런 거잖아요. 확고한 의지.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명확하게. 저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판단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무조건 XRP 성공할 거다,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 답정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종교처럼 얘기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말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XRP는 무조건 성공할 거다,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믿거나 또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판단을 하세요. 꼭 본인이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을 하셔서 본인 머릿속에서 본인 마음에서 정리를 하시고 결론을 내세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냈는데도 무조건 성공한다고 믿으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판단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벌레는 뭐지? 처음 보는 벌레인데? 네. 이미 사랑에 빠졌다고요? 김사랑. 김사랑은 여러분들 볼트 모드죠? 네, 언급하면 안 되는 그 이름. 자꾸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빵형 관상 보고 투자했다고요? 오마이갓. 리비오니님 질문 볼까요? 개인간 거래요?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XRP 개인간 거래는 오늘날에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이제 결제로 쓰는 걸 말씀하신 거죠? XRP로 결제. 그거는 보편적 수용성이 생기면은 세계 시장이 수용을 해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한참 나중 얘기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리비어리님 질문이 리플 코인 보관해주는 통장을 준비하는 은행은 없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 보관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는 고려를 하는 은행은 있을지 몰라도 XRP만을 딱 타겟팅해서 하는 은행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사로도 못 봤고요. 아직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XRP만 딱 타겟팅해서 하는 거는. 자, 나단주님 얘기 한번 보면은 주거래 거래소 어딘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리플사 상해 지사 진행한다고 작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 말인가요? 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진행 상황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 쪽 진행 상황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새로운 오피스를 열려고 하면은 그쪽에 인력을 채용하겠죠. 근데 지금 이 모집 공고 보면은 중국 쪽이 안 보이거든요. 뭔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중국 쪽 채용 인원이 없어요. 지금 두바이,
이거 아랍에미리트죠. 뭄바이는 인도고, 뉴욕, 런던, 상파울로 브라질이고, 런던, 상파울로, 뉴욕, 런던. 이거 리무트는 자택근무인가요?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싱가폴, 뉴욕, 뭄바이, 런던, 뭄바이, 뉴욕, 뭄바이, 런던, 싱가폴, 뉴욕. 없어요, 중국이. 그래서 계획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은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정황상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는 업비트예요. 제 개인적으로의 판단으로는 업비트가 제 관점에서는 믿을만하다고 판단해서 업비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우신 또 인터뷰했나 보네요. 이야, 야, 이 센 발언 했는데? 야, 이 사람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야,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 막시무스트들이 그냥 아주 문우신 때려 패겠는데요? 야, 이거 되게 세게 얘기했는데? 좋아요.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별로다, 약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드업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지금 문우신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비 1000만 개 가지고 있으면 오픈할 거야. 트럼프 관상쟁이. 데이비드 슈왈츠 관상 물어보시는데요. 관상 전문하시는 분 있으시죠? 송다리님? 네, 데이비드 슈왈츠 관상 좀 봐주세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유나님 얘기, 똥토리 종교인데 몰랐어요, 교주님. 그쵸. 제가 설사를 신봉하는 이 응아 팩토리 교주의 응아 팩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쾌변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모범이 되고자 항상 쾌변을 하고 방송에 경건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짝 냄새가 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을 좀 더 경건하게 깨끗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식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참아주세요. 미국이 미는 건 리플인가요? 미국이 미는 거 리플인지, 그러니까 XIP인지 뭔지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그 어느 것도 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똥 체크한다고요? 미치겠다 진짜. 아침마다 변 보진 않아요, 저는. 네. 그 습관 있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대변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싶을 때 봅니다, 저는. 서양인은 타로 카드로 봐야 되나요? 야매 때. 그쵸. 예, 그렇지. 트럼프가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미는 건 달러네. 친구님이 얘기해줘서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네. 기네. 달러가 절대적인 기축이니까 감히 덤빌 생각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리브라 경고하면서. 예. 달러 신봉자들이에요, 미국은. 아침에 2번 간다고요? 세상에. 아니, 그 아침마다 응아를 하나요? 저는 안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데. 네. 근데 야매떼 구다사이가 나왔습니다. 응아 얘기 그만하죠. 아마 지금 방송 중에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야, 이거 인터뷰 내용은 좀 보고 싶다. 문우신 거 되게 궁금하네요. 뭐라고 더 얘기를 했을지 되게 궁금한데. 비트코인 10 years from now, 지금부터 10년 동안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한다고? 되게 궁금하다. 진행자도 막 웃었어요. 되게 궁금하다 이거. 달러 송금은 XIP. 요즘 장염 걸리신 분들 많나 보네요. 다들 배가 아프신가 봐요.
아니 또 오늘 인체의 신비에 대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세상에 오마이갓.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제가 여러분들 네,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아 웃겨갖고 말이 안 나오네. 제가 방송 시간을 좀 약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죠? 지금 마침 한 1시간 반 가까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좀 개인적으로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혹시 스트리밍 그만두시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어제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내의 의견이 있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과연 이 스트리밍을 너무 하면 이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은 약간 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와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려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지금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대가를 받아가면서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돈 벌자고 여러분들한테 암호화폐 하나 광고 물어다가 막 홍보하면서 그렇게 방송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런 소리 왜 들어야 되냐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차라리 때려쳐라. 약간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가족이니까 같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최악의 경우는 이제 방송을 그만두는 거고, 아니면 적정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뭐가 좋은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어느 것도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냥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뭐 그만두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게 아닌 상황이라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뭔가 단답형으로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같은 약간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 보면은 기분이 좋지 않긴 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막 저런 소리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인터넷 여포 같은 사람들한테 눈앞에 안 보인다고 막 짓거리잖아요. 근데 사이버 수사대 접수를 해봤는데 누군지 못 찾아낸대요. 구글이 협력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만약에 접수가 돼서 추적이 된다고 하면 이제 접수해갖고 합의 안 해줘갖고 그냥 골로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아프리카로 옮길까? 예, 근데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저런 사람들 해결하고자 막 아프리카로 옮기고 이런 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누는 게 좋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질문들이 여전히 오늘도 있으셔갖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 아직 그만둔 거 아니니까 너무 앞서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깐 안내를 드렸고요. 저 인기쟁이 아닌데 악플 감수 안 하면 안 될까요? 저 인기쟁이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미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예, 좋은 방향으로 저희 모두한테, 저 개인적으로도 가족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좋은 게 뭘까, 어떤 결론이 가장 모두에게 좋은 걸까,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자, 비밀방이요? 비밀방이 되나? 자, 어쨌든 네, 미리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요. 아직 그만둔 거 아닙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과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마저 못한 얘기가 있다거나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내일 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바라기로는 리프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리프 CEO가 방송에 적극적으로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건 좋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리프사 사업 진행되는 거 관련해서 체크를 하고 싶은데 뭔가 리프사가 최근 소식들이 너무 뜸하단 말이죠. 리플 에피소드 드랍도 7월 초에 내놨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딜레이를 3주째 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기보고서 나올 시점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소식도 뜸하고 에피소드 드랍도 되게 딜레이 시킨 거 보니까 살짝은 불안합니다.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 게 주기상으로 맞는데 안 나올 수도 있을까봐 걱정이 조금은 돼요. 예, 그래도 바라기로는 오늘에서 이제 내일 넘어가는 목요일 새벽 넘어가는 이 순간에 나와주기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분기보고서 에피소드 드랍 미뤄졌던 거 볼 수 있기를 바라고, SBI VC 제발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지금까지 잠수하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도 참 혼나야겠네요. 지금 아무런 얘기를 뱉지 않고 있는데 딜레이 될 것 같으면 빨리 딜레이 된다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오픈할 거면은 빨리 오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7월 달에 남은 비즈니스 데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없이 8월로 넘어가고 나서 딜레이 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키타와 할배 죽어요 진짜. 가만 안 둬.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지금 저도 기다리고 있죠. 엑스라피드의 일본의 파트너 거래소가 되게 자명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좀 오픈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바라는 소식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쾌변하시고요. 여러분들 쾌변하는 것만이 건강에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럽다고 하시겠죠? 그만해야겠네요. 도대체 왜 이 이미지는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자, 저희 응아팩토리도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부터는 깨끗하고 좋은 향기로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좋은 향기와 깨끗한 이미지로 여러분들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월바 쾌변 얘기 그만하시고요. 월바